네, 저희 계속해서 요 막대 그래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한 거 보면 별거 없어요. 뭐 한 시간에 걸쳐서 하긴 했지만 사실 뭐 설명드리느라 이 메뉴들이나 툴 사용법들을 설명을 드리느라 시간이 그렇게 걸렸던 거지 사실 요 정도 그리는 거는 정말 1분도 안 돼서 갖다 넣을 수 있죠. 그죠? 테이블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변수를, 관심이 있는 컬럼을 행이나 열 선반에다가, 그죠? 넣으면, 뭐, 행 선반에 갖다 넣으면 세로 막대가, 열 선반에다, 요 선반에다 갖다 넣으면 가로 막대가 자동으로 그려지게 되고요. 뭐, 색상이나 레이블, 위에 표시하는 이런 레이블들을 그 원하는 대로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쪽 마크라고 하는 부분을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뭐 폰트의 크기라든가 색상이라든가 막대의 크기 등등 뭐 그런 것들은 이런 마크 쪽에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카테고리별로 여기서는 프로덕트 카테고리였었죠. 프로덕트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나눠서 그룹별로 나눠서 막대를 그리는 것도 되게 쉬웠고 이렇게 선반에다 갖다 놓기만 하면 됐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범례 이런 거를 범례라고 하죠. 범례도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정말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깔끔하고 예쁘게 잘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약간 디테일한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시트 1번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 있죠. 이게 뭐냐면 여기 이거 더블 클릭하시면 편집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시트에 제목을 넣어주는 부분이에요. 제목을 넣어주는 부분이고 뭐 더블 클릭해서 얼마든지 그 편집하실 수 있으신데 여기가 제목이 지금 시트 1번이라고 나와 있는 이유는요. 여기에 실제로 시트 1번이라고 써져 있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그러니까 일종의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괄호 안에다가 시트 이름이라고 지정을 하면 얘는 얘는 그 특별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 그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삽입이라고 네, 뭐 기본 제목, 사용자 이름, 뭐 이런 것들을 여기 제목에 삽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시트 이름 이렇게 하니까 요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그죠? 뭐 적용만 해볼까요? 시트 1 이렇게 됐죠. 그죠? 얘를 삭제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하면 그리고 적용 다시 해볼까요? 그럼 여기가 시트 1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게 여기에서 시트 이름이라고 추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실제 문자열은 우리 아까 왼쪽 하단에서 여기 탭 있었잖아요, 탭. 여기 이 탭의 이름이 시트의 이름이 시트 1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법의 의미는 시트의 이름을 그대로 요 차트의 제목으로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런 내용인 거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더 넣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뭐 예를 들면 데이터 원본 이름을 넣겠다.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요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꺽쇠기호가 이런 특별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적용 한번 해볼까요? 적용하면 여기가 이렇게 나와요. 슈퍼스토어 KR 비즈랩 2022 이게 엑셀 파일 이름이었잖아요. 네. 요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뭐 저희가 아직 이 통합 문서를 저장한 적은 없어요. 통합 문서를 저장한 적은 없는데 통합 문서 이름 이렇게 해서 적용 이렇게 하게 되면 뒤쪽에 문서 1번이라고 붙어 있죠. 이게 지금 우리가 자동으로 만들어진 문서 이름. 여기 왼쪽 최상단 보세요. 왼쪽 상단 보시면 문서 1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공백을 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공백을 주면 그리고 적용하면 여기도 이렇게 공백이 들어가요. 공백이 들어가고. 다시 뭐 다 지워버리고 시트 이름만 넣겠다. 그러면 그리고 적용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아예 이런 걸 안 쓰고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그런 음, 뭐라 그래 기본적인 템플릿을 쓰지 않고 우리가 직접 편집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지워버리고 뭐 제품 카테고리별 뭐 매출액 합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 그대로 한번 놔둬 볼게요. 일단 여기를 그대로 놔두고 시트 이름인 상태에서 그냥 확인을 하고요. 확인을 하고 아래쪽에서 왼쪽 하단 여기가 시트 1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 볼게요. 오른쪽 클릭하시면 이름 바꾸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트의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시트 이름 바꿔볼까요? 그럼 여기가 편집 상태가 되죠. 이 편집 상태인 상태에서 제품별 매출액 합계라고 써볼까요? 한글로 제품별 매출액 합계. 제품별 매출액 합계라고 하고 엔터 이렇게 해보세요. 시트 이름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이름 바꾸기를 한 거잖아요. 그 시트 이름이 그대로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를 직접 편집할 수도 있고 여기를 시트 이름을 쓰겠다라고 설정이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시트 이름과 그 다음에 차트의 이름을 똑같이 맞춰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위쪽은 우리 그냥 문서 편집기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뭐 글꼴의 종류, 글꼴의 크기, 볼드 폰트를 쓸 거냐, 볼드 B라고 되어 있는 거 체크해 볼까요? 그리고 적용해 볼까요? 아, 안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그럼 이거 전체 선택. 여기를 선택한 상태에서 볼드, 그리고 적용. 볼드체로 바뀌었죠. 볼드체로 바뀌고. 폰트 크기를 좀 더 키워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24, 그리고 적용. 더 커졌고. 그죠? 그 다음에 왼쪽 정렬되어 있잖아요. 가운데 정렬하겠다. 그럼요. 가운데로 들어가죠. 그때 적용. 그럼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 시트 우리가 뭔가 보고서를 만든다 그러면 이런 그 디테일한 것들도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그죠? 음, 그냥 시트 1번 이렇게만 하고서 부장님한테 던져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장님 이거 뭐야? 그러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약간 디테일 같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이렇게 해서 시트를 완성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제목을 우리가 직접 편집할 수도 있고, 시트 이름과는 별개로 제목을 직접 편집할 수도 있고, 시트의 이름과 제목을 일치시켜서 같이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그냥 문서 편집기처럼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뭐 폰트 바꾸기, 뭐 이런 것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시트에서는 요 정도를 하고요. 두 번째 시트에서도 비슷한 거를 할 건데, 조금 다른 형태의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트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를 추가하실 때, 이 통합 문서에 새로운 시트를 추가하실 때는요, 이 왼쪽 하단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들이 있잖아요. 이 플러스 버튼들이 전부 다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 첫 번째 플러스 버튼이 시트 추가하기예요. 시트 추가하기.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첫 번째에 있었던 시트가 처음에 시트 1번이라고 번호가 매겨져 있었기 때문에 제목은 시트 2번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자동으로 부여가 되고 아까 우리 처음 상태처럼 비어있는 그런 시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우리가 데이터 원본을 바꾼 건 아니기 때문에 연결되어져 있는 지금 통합 문서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 데이터 원본은 그대로고요. 어. 그리고 새로운 비어있는 시트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 그 시트 제목을 이름 바꾸기로 바꿀 건데 제가 뭐라고 바꿀 거냐면 제품별, 고객별이라고 할 거예요. 제품별, 고객별, 매출액, 합계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게 이번 시간에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품별, 고객별, 매출액, 합계를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매출액 합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 매출액 합계를 우리가 전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제품 카테고리별로, 그 다음에 아마 고객은 고객 카테고리가 아니라 고객 세그먼트라고 되어져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룹별로 우리가 그 한꺼번에 하나의 그 차트에서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표현을 해보려고 하고요. 여기도 미리 조금 이렇게 다 선택한 상태에서 볼드 폰트 크기도 좀 키우고 가운데 정렬하고 미리 이렇게 하고 좀 갈까요? 자, 요런 일을 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매출액이겠죠, 그죠? 매출액을 먼저 갖다 놔 볼까요? 어, 필드들 중에서 왼쪽에 필드들 중에서 매출액이라고 하는 걸 찾아보시면 세일즈, 그리고 아까 했었던 것처럼 세일즈를 끌어서 행이라고 하는 선반에다가, 행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행이라고 하는 선반에다가 갖다가 넣으시면 네, 이렇게 나오죠. 그쵸? 네. 이거는 어떤 그룹을 우리가 하나도 생각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냥 그 테이블에 있는 모든 판매액을 더했을 때, 다 더했을 때 2800 밀리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함수가 여기 표현식 있죠. 여기 측정값. 측정값은 합계가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져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합계가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하시면 얼마든지 다른 다른 측정값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는 합계가 선택이 되도록 되어져 있어요. 되어져 있고요. 제품별은 아까 했었죠. 그죠? 고객별이라고 하는 걸 볼까요? 고객의 세그먼트가 몇 개가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카테고리들은 보통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죠? 그리고 문자열들은 위쪽에 정렬이 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필드 이름들 보시면 커스터머 이게 고객이겠죠. 커스터머가 고객이고요. 아이디는 한 사람마다 다 부여되는 아이디고 네임은 이름이고 세그먼트 이게 분류죠, 분류. 그죠? 고객 분류. 그럼 세그먼트를 우리 아까 했었던 것처럼 어,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열에다가 갖다 놔 볼까요? 굉장히 간단하게 고객별 매출액 합계가 표시가 됐죠. 그죠? 네, 제품은 아직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세그먼트별, 고객별 매출액 합계가 어, 막대 그래프로 표시가 됐습니다. 어, 커스터머 세그먼트가 세 가지가 있었군요. 그죠? 개인 고객이 있었고, 기업 고객이 있었고, 홈 오피스 고객이 있었나 봅니다. 이 테이블에는. 개인 고객에 대한 매출이 제일 많고요. 기업 고객은 개인 고객의 합계에 비하면 약간 절반 조금 안 되는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홈오피스는 그것보다도 적은 어, 그런 순서인 것 같습니다. 얘는 우리가 정렬을 해서 정렬을 한 게 아니고요. 정렬이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개인 고객의 매출액 합계가 제일 높았고 홈 오피스가 제일 매출액 합계가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렬된 것처럼 보인 거고요. 실제로는 여기 개인, 기업, 홈, 가나다라 순서예요. 음. 이 카테고리, 이 열에 있는 열이 가나다라 순서로 정렬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침 막대의 내림차순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서. 자, 제품별을 또 보겠다고 했잖아요. 제품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면 아까 제품별은 뭐 대분류와 소분류가 있긴 했지만 대분류만 먼저 볼게요. 대분류만 먼저 보면 프로덕트 카테고리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 프로덕트 카테고리라고 하는 거를 비슷하게 열에다가 한번 갖다 놔볼까요?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조금 더 우리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크게 보기 위해서 전체 보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대 크기는 나중에 여기 크기에서 조절하시면 되니까. 음. 자, 컬럼에 열이라고 하는 선반, 열은 이렇게 세로로 구분하는 거잖아요. 세로로 구분하는 곳에 커스터머 세그먼트와 프로덕트 카테고리를 다 갖다 넣었어요. 다 갖다 넣었더니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죠? 어, 키- 커스터머 세그먼트가 먼저예요. 그래서 모든 그래프들이요. 가구, 사무, 아, 죄송합니다. 요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네요. 어, 개인 고객이 먼저 나오고요. 커스터머 세그먼트가 먼저라고 그랬죠. 개인 고객, 기업 고객, 홈 오피스, 요렇게 먼저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 고객 안에서 제품 카테고리, 가구, 사무용품, 전자제품,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기업 고객 안에서 그게 커스터머 세그먼트죠. 그 안에서 프로덕트 카테고리를 나눈 거예요. 가구, 사무용품, 전자제품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죠? 그리고 커스터머 세그먼트, 홈 오피스 안에서 가구, 사무용품, 전자제품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네. 우리 요거랑 비슷한 그래프도 우리 C번 가지고 그려 보지 않았었나요? 캣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카테고리 플롯이라고 해가지고 C번에 보시면 캣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그 카테고리로 이렇게 넣고 X축 넣고 Y축 넣고 그러면은 비슷한 그래프를 그려줄 거예요. 음, 되셨죠? 만약에 요 열 선반에 있는 두 개의 필드가 있는데 열 선반에 있는 두 개의 필드가 있는데 그 순서를 바꿔볼까요? 순서 바꾸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위치만 바꿔버리면 돼요. 드래그 앤 드랍으로 위치를 바꿨어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카테고리는 프로덕트부터 먼저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구와 사무용품과 전자제품을 먼저 나눕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테고리로 가구 내에서 개인 고객, 기업 고객, 홈 오피스 이렇게 나눕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 사무용품이라고 하는 제품 카테고리 안에서 개인, 기업, 홈 오피스를 나누게 되고요. 전자제품 그 제품 카테고리 안에서 개인, 기업, 홈 오피스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거죠. 가구는 어떤 고객이 매출이 제일 많은지, 사무용품은 어떤 고객 세그먼트가 가장 매출이 많은지, 전자제품은 어떤 고객 세그먼트가 가장 많은지를 볼 수가 있었던 거죠. 맞습니까? 음. 다시 순서를 요렇게 바꾸면 드래그 앤 드롭 바꿨어요. 개인 고객들, 이거는 다르게 보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는 거냐면, 개인 고객들은 가구, 사무용품, 전자제품 중에서 무엇을 가장 많이 샀느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기업 고객은 가구, 사무용품, 전자제품 중에서 어느 쪽에 매출이 제일 많으냐. 그리고 홈 오피스는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막대들인데 그 순서들이 이렇게 바뀌면서 그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지는 거죠. 어떤 카테고리를 먼저 쓰느냐, 어떤 카테고리를 나중에 쓰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표시하기 나름이겠죠. 예, 그래서 어떤 거를 먼저 쓸 거냐라고 하는 거는 표시하기 나름일 거예요. 네, 되셨을까요? 요거는 그대로 놔둘까요? 네, 그러면 제가 다른 거랑 좀 비교를 하려고 사실은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뭐 요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것도 보여드렸던 건데 그러면 요거는 놔둘게요. 요거 놔두고 자, 이 내용을 여기서 보여지는 내용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막대를 여러 개를 표시하지 않고요. 막대를 여러 개를 표시하지 않고 막대 세 개로만 막대 세 개로만 제품과 고객과 매출액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시각화해 볼게요. 지금 여기서는 막대가 9개나 나왔어요. 그죠? 카테고리가 2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다르게 막대를 그리다 보니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이거를 저희가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시트 이름을요. 새로운 시트를 하나 만들게요. 요 옆에다가 마찬가지로 옆에다가 시트 추가, 새 워크시트라고 하는 걸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름 먼저 바꿀게요. 이름 뭐라고 죄송해요. 네, 이거는 삭제 일단. 세 번째 시트의 이름은요. 아까랑 똑같이 제품별, 고객별, 매출액 합계 2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트를 만드시고요. 제품별, 고객별, 매출액 합계 2번이라고 할게요. 자, 우선 매출액이 필요하니까 매출액을 먼저 갖다 놓겠습니다. 세일즈를 행에다가 갖다 놓을게요. 어렵지 않으시죠? 세일즈가 들어갔고요. 세일즈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우리 제품을 먼저 생각을 할게요. 제품을 먼저 생각해서 프로덕트 카테고리를 열에다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보기. 그래서 가구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었고 사무용품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었고 전자제품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었다. 그리고 세 개의 카테고리 내에서는 이런 순서다. 그래서 전자제품의 매출액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가구의 매출액이 두 번째고 사무용품의 매출액이 세 번째다. 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죠. 그죠? 네. 아까는 막대별로 색깔을 다르게 했었어요. 그죠? 자, 어떤 트릭을 사용을 해볼 거냐면 우리가 이제 고객 세그먼트별로도 매출액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커스터머 세그먼트가 있어요. 커스터머 세그먼트를 열선반에다가 갖다 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 갖다 놓는 게 아니고요. 색상에다 갖다 놓을 수도 있죠. 색상에다 갖다 넣어 볼까요? 색상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네. 그럼 요 색깔에 대한 범례가 오른쪽 상단에 들어가죠. 음, 파란색은 개인 고객이고 그 다음에 주황색은 기업 고객이고 빨간색은 홈 오피스다라고 하는 게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가구 안에서 파란색 막대가 제일 크죠. 막대가 너무 두꺼우니까 조금만 줄일까요? 네. 전체 보기를 하니까. 그죠? 요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시트 1번 하고요. 여기. 우리가 방금 전에 그렸던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같이 보면은요. 같이 보면,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여기도 막대가 사실은 9개잖아요. 어, 여기 파란색 막대 3개, 주황색 막대 3개, 빨간색 막대 3개인데 누적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누적시켜서. 가구의 매출액만 그리고 그 가구의 매출액에서 어, 그 개인 고객의 가구, 그 다음에 그 개인 고객의 사무용품, 개인 고객의 전자제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기업 고객의 가구, 그 다음에 홈 오피스의 가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전체 매출액은 그 기업 고객이 매출액이 제일 많다. 이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고객 안에서는 여기가 전자제품이요. 전자제품 매출이 제일 많다. 이런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말했군요. 여기가 지금 가구, 사무용품, 그리고 전자제품이죠. 제가 거꾸로 말했습니다. 이쪽 보시면 전자제품이 매출이 제일 많구나. 전자제품이 매출이 제일 많구나. 그 다음에 전자제품 중에서는 개인 고객이 제일 매출이 많구나. 그리고 기업 고객은 두 번째고, 홈 오피스가 제일 전자제품에서 순위가 낮구나. 이 막대 높이만 보시면 되겠죠. 요렇게도 표시를 할 수 있겠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꼭 열에다 갖다 넣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카테고리를 꼭 열에다 갖다 놓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색상을 바꾸시는 걸로 하실 수도 있으신 겁니다. 되셨습니까? 음. 마우스가 올라갈 때마다 얘네들이 각각 그 어떤 값들인지가 보여요. 그죠? 어, 커스터머 세그먼트는 개인 고객, 프로덕트 카테고리는 가구, 세일즈 금액은 얼마. 이런 것들이 다 보이죠. 음. 근데 인터랙티브하지 않게 레이블도 표시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레이블, 여기 마크 레이블 표시, 요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그죠? 요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맞춤이 전부 다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맞춤이 전부 다 자동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자동으로 되어져 있는 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세로 방향에서도 가운데, 그리고 가로 방향에서도 가운데, 그렇게 레이블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이블의 색깔도 말씀드렸던 대로 바탕색이 진하면 레이블의 색깔이 흰색으로, 바탕색이 옅으면 검은색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돼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트 2번에서 그렸던 내용을 어떻게 그 누적 막대 그래프 형태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되게 정말 쉽죠. 그죠? 가로 세로 바꾸는 거는 뭐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 있으시고요. 그죠?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뭐 정렬해서 보실 수도 있으실 거고 정렬을 해볼까요? 정렬하면 이렇게 보이겠죠. 뭐 이렇게 이거 오름차순 정렬한 거예요. 오름차순 정렬. 어, 사무, 가구, 전자제품 이런 식으로. 뭐 가로막대, 세로막대는 행과 열만 바꿔버리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색상에다 갖다 놓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선반에다가 행이나 열 선반이 아니라 색상에다가 갖다 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려지는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선반에 카테고리가 두 개가 있는 경우는 컬럼이 이렇게 큰 컬럼이 먼저 나눠지고 그 다음에 그 큰 컬럼 안에서 작은 컬럼이 이렇게 나눠지는 이런 형태로 차트가 표현이 되게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행과 열 선반에 컬럼 선반에 카테고리가 하나만 있으면 일단은 막대는 이렇게 세 개의 컬럼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세 개의 컬럼만 이렇게 첫 번째 컬럼 여기 이런 기능도 있어요. 어떤 기능도 있냐면 여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 아래쪽이에요. 사무용품이라고 적힌 부분이 있죠. 그러면 사무용품만 이렇게 활성화되고 여긴 비활성화된 것처럼 그 다음에 가구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열이잖아요. 그죠?
열의 카테고리를 하나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색상으로 갖다 놓을 수도 있다. 다른 카테고리는. 그러면 이렇게 다른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는 겁니다. 네, 일단 오전은 여기까지 할까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어,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요, 여기가 실행 취소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예, 그거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이전으로 되돌아갈 거예요. 되돌아가나요? 아,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후에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어서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사들 맛있게 하십시오.